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기간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총체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정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광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정호영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유대선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성진용 중부서장입니다. 김규주 남부서장입니다. 이원근 동부서장입니다. 박준규 북부서장입니다. 임주택 남울주서장입니다. 우춘길 서울주서장입니다. 김재화 안전체험관장입니다. 2004년 소방본부는 시정 운영 방침과 정부 정책에 맞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세출 예산 현황 그리고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1조 일반 현황입니다. 울산 소방의 조직은 시장 직속의 소방본부와 직속기관으로 6개의 소방서, 1개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소방서 소속으로 6개의 구조대, 26개 안전센터와 4개의 지역대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덕분에 올해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소방본부 소속으로 특수대응단 신설이 반영되어 국가산업단지 등의 특수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1,400명이며 의용소방대는 현재 72개 대 166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현재 소방자동차 등 290대의 기동장비와 소방헬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에 3291개소의 소방용수시설과 46,000여 개소의 특정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울산소방은 2023년 한 해 동안 21만여 건의 신고 접수로 3,700여 건의 화재 출동과 28,600여 건의 구조 출동, 그리고 54,300여 건의 구급 출동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소방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9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소방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142억 원과 특수재난훈련시설, 청량119안전센터 건립 등 소방정책사업비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울산소방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 울산을 목표로 4가지 전략, 8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민선 8기 시정비전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산업수도 울산, 새로운 도약의 든든한 안전버팀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응 교육 훈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조입니다.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와 투자 협약 대상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소방민원 기술 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완공까지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업들의 맞춤형 안전진단을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고충을 이해하고 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소방과 기업체 간의 안전정보 교류와 협업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를 통해 예방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각종 간담회를 통한 기업별 안전관리 우수 사례 공유로 재난 위험 요소로부터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1조입니다. 민간기업 대상 재난 대응 교육 훈련 활성화로 초기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여 기업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기업체의 재난 대응 교육 훈련 과정 운영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행 교육 훈련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업 관계자를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시켜 기업 특성에 맞는 훈련 과정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며 연말 완공 예정인 특수재난 훈련 시설을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전담할 우수한 교관 양성과 더불어 화학물질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민간 안전교육시설로 인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와의 합동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3조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안심하고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안전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로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일상생활 속에 소방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조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행사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에 300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개최된 119 안전문화 축제는 한층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축제로 지속 성장시키겠습니다. 또한 유아기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성숙되는 시민 안전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최신의 콘텐츠 활용과 소방안전 이벤트로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조입니다. 생활 속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생활안전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책임질 119 생활안전대를 운영하고 계절별 시민여고 활동에 맞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살피겠습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 세대는 물론 지역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임시거처 비용 등 회복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상담기관과 연계를 통해 피해 주민이 조속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조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울산 재난 환경에 적합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로 지역 재난에 적합한 최적의 장비를 보급 운영하고 각종의 재난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8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육상뿐 아니라 공중과 수상 수준까지 실효성이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소방 장비를 보급 운영하겠습니다. 노후된 소방차를 신속히 교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 차량을 보강하는 한편 첨단 기능을 탑재한 순환 구조 장비를 도입하고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 장비도 충분히 보강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은 소방대원의 순지 사고와도 연관되어지고 있는 개인 보호 장비도 신속히 보강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드론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반을 개설하고 드론 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 현장 드론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3단 등 대규모 재난 위험의 선제적 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존 대응 단계별로 가동하던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방법을 역할과 기능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무선 통신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대응기관 간 상호 점검 훈련을 정례화하여 유사시 원활한 통신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석화단지 소방용수 공유배관 설치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수한 소방력을 확보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용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현장 골든타임인 7분 이내 소방 차량의 현장 도착률을 개선하여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소방 행정으로 더욱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추진 과제로 현장 대응 중심의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방 인력 배치 기준과 출동대별 업무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인력을 조직 운영하고 현장 대응을 중심으로 소방 조직을 정비하여 국가 산난 등 대규모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지역 소방 수요에 따라 추진 중인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 서울주 소방서 청사 신축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울산 항만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정대 운영 사업도 소방청과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현장 활동에 집중하고 업무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속 직원들이 안정된 업무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진적 복지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소방 조직 관리로 더욱 신뢰받는 소방 조직이 되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분쟁의 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내실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 위법 관행적 업무를 개선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특수 중요시책 2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민이 심폐소생술 전문가가 되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지키자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민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울산 시민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은 대규모 재난 발생과 생활 습관 변화 등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정지 환자는 일상생활 중 급작스럽게 발생하므로 일반인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구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길 가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심폐소생술 교육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학교 등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심폐소생술의 필수적인 장비인 자동 심장 충격기 확대 보급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심정지 환자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한 점포로의 급속한 연소 확대와 아케이드, 가판대 등 소방대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대규모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내 고정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장애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구군 통합관제센터의 CCTV 등을 활용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훈련과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관계자의 관심과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의 철저한 예방과 화재 발생 시에 피해 최소화로 민생 안전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와 산하 직속기관은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하는 가운데 일상의 행보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재난 예방 활동을 더욱 세심하게 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며 품질 높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소방본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우리 전과 동일하게 순서 상관없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질의 시간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를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업무 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장 직급에 대해서 지금 소방감으로 성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 있었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사업장이 있고 또 석유화학공단, 항만이 있어가지고 대형화재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오히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감이 있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 중감이 이렇게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아는 경우에는 올 7월쯤 되면은 우리 소방 중감 상급에서 소방감으로 이렇게 상향될 전망이라는데, 본부장님 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질문 답변을 드리면 지난 12월 말경에 각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 관련해 가지고 관련 규정이 이제 입법 여부가 됐습니다. 네. 돼 가지고 2월 7일까지 지난 2월 7일까지 그 시도 의견을 다 받았고요.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면 빠르면 아마 3월 달 아니면 늦어도 아마 7월 이전에는 아마 직급 상향이 지금 되지 않은 울산을 포함하여 대구, 충북, 전북 이렇게 4개 시도가 우선적으로 소방 중감에서 소방감으로 아마 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조례도 좀 개정이 필요할 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저절로 같이 아마 시도 규칙도 아마 같이 개정이 될 걸로 봅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지금 봤는데, 그러다면은 우리 현재 소방정으로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출신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소방 중감으로 이 진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입장이 좀 아직 명백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또 이 소방에 관련돼서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맞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울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그런 인사에 대한 울산 지역 출신들이 진급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방본부장 직급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경찰을 아마 유사한 경찰 조직과 좀 유사한 경우에 이제 부장 제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과 과장 사이에 중간 단계 계급인 소방 중감을 각 지방별로 이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고 또 소방서장의 어떤 직급에서 이제 지금 자체는 직위가 없어가지고 승리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본부장 직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중간 직위가 생기면 해당 지역에 있는 그 서방서장급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체의 어떤 승진도 필요하고 말씀대로 그 지역 출신들이 승진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무 보고 처울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이제 의원들이 울산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본원이 이렇게 재원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록해서 예. 이러한 내용들을 해가지고라도 어떤 우리 지역 출신들이 또 울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에 관련된 분들이 진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당부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울산시와 같이 협조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같이 이런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소방관으로 성격되는 직급이 성격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서 소방 중감 자리로 가는 우리 이 소방정의 직업 계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서로의 어떤 뭐라 그러죠? 사기 진작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또 공정하게 인사를 통해서 또 우리 직급이 성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런 지역 소방 지휘 계급이 상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민들의 안전할 수 있는 생명까지 재산을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거기다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울산광역시가 좀 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권태민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울산은 이 지역 특성상 화재 파동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울산시의회뿐만 아니고 울산시의 이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바라는 대로 저희 조직이 안정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서장님, 또 간부, 우리 소방공무원 새해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제보를 좀 받았는데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 관련돼서 우리 관용차라든지 소방차를 구입할 때는 지금 타 도시에서 지금 구입해 오고 지금 울산에서 구입을 안 한다는 제보를 저희한테 누가 주던데 사실 울산에는 대기업 자동차도 있고 또 현대자동차도 있고 기업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예, 이 소방차라는 게 특수 차량이라 가지고 사실 펌프차 이런 걸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펌프차를 이렇게 제작을 할 때 그 셰시 부분은 샤시라고 하는데 이제 위에 화물차에다가 화물차 칸을 빼고 그 현대자동차 샤시를 인천이나 경기도에 있는 소방업체에서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용접이나 납땜을 해가지고 펌프를 얹고 그렇게 수동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울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펌프차나 특수차를 그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드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도할 수밖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는 우리 자동차나 이런 데서 관계 직원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좀 구해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한번 전혀 안 해봤죠?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디 있다면 예를 들어 있다면 울산에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관용차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구매할 때는 어디서 하십니까? 그거는 거의 울산에 업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업체가 아니고 영업소겠죠. 영업소를 그렇죠. 대상- 영업소를 그건 거치겠죠. 거의 100% 제가 알기로는 영업소를 통해서 울산에 있는 영업소를 통해서 그렇게 일단 조달 단가 계약되어 있는 품목이 있다면 조달 단가에 거기에 계약을 하면서 울산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격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다시 예. 한번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서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2024년도 첫 업무 보고에 오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울산 소방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다 기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특수 재난 시설 우리 개장식에 갔다 왔었는데 아직 뭐 여유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청취할 때도 이제 제가 좀 요구 사항을 했던 게 앞으로 진행 사항을 국내뿐만 아니라 또 이 세계적인 어떤 이런 시설로 갖추어 가지고 우리도 지금 네덜란드에 지금 이제 가기로 돼가 있는 훈련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산에서 그런 계획이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들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훈련장이나 네덜란드에 있는 훈련장 이런 데하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훈련장하고는 규모라든지 차별화된 부분들이 어떤 게 또 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한 130억 조금 넘게 이렇게 들었던데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보나 또 시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잘 된 것 같은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또 아마 김두경 시장님께서도 워낙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우리 본부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 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예,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훈련 시설이 총 7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 진행률은 약 한 7% 정도. 지금 2월 14일 저희들이 창단식을 하고 15일부터 파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은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훈련장을 다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일반 훈련장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별 훈련장, 5개 탱크 저장소, 그다음에 탱크로리, 그다음에 플랜트 화재 진압 훈련장은 국내에서 조금 드물고 특히 플랜트 부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울산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예.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그리고 시비 이래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지금 40억 정도,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60억, CS 36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월 달까지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된 부분들이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국내에 어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좀 비슷하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금가는 어떤 그런 시설로 앞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이 좀 앞으로 어떻게 고심을 하고 계신지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네덜란드 이번 올해 이제 교육을 갑니다. 갔다 오게 되면 네덜란드 교육 시설이 이제 플랜트나 석유이론 플랜트 부분에서는 좀 탁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보름 가까이 기간 중에 한 13명 정도를 보내는데
뭐 거기가 또 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저희 계획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특수대안은 주위의 위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특수훈련소 더 추가 확보하고 울산과 관계되는 그 동남아는 아니면 울산 그 기업과 해외 연계된 그 기업에서 운영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안전관리 종사자들을 저희가 다시 분리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한 교육을 거듭시킬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일부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적극 그 부분에서는 적극 지원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의원님께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도 설명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하려는 이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 교육장하고 지금 비교를 단순 비교로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시설 차이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납니까? 그게 뭐 단순 비교하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규모로 봤을 때 그 부분과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시설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어떤 이제 제가 규모 자체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런 석유 플랜트 교육 훈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올해 이제 그 훈련 시설 구축을 하고 이제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실제 이제 기업체나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 훈련과 관계된 노하우를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 숙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교관을 양성해가지고 그 교관들을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 기업체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 훈련에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런 것도 유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장식 때 갔을 때도 싱가포르인가 거기서 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고심을 좀 해주십사. 네, 저희들도 그 훈련 시설뿐만 아니고 훈련과 관계되는 뭐 생활관 정설이라는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죠. 저희가 또 의원들께 적극 또 양해를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왕 시작했는 거 그래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앞으로 한 2, 3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이 훈련 시설이 세계 어느 나라 비교해도 뒤떨리지 않으니까 아마 훈련 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뭐 시설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교관 양성이나 지도자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 이제 그 수용하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뭐 주요 업무 보고 청취다 보니까 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사전에 설명도 해주셨고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뭐 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처럼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 직급 상향 우리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다 직급 상향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1919년 7월 11일 제정 이후 상위법인 소방시설공사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 유지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법규 및 폐지 조례안은 첨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사무심의 부패 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24년 12월 14일부터 24년 1월 3일까지 시 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여부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제안 이유, 조율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는 울산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으나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있는 당해 조례는 실익이 없고 관련 규정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조례 개정이나 폐지 여부를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 폐지를 요구한 사례는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도 조례니까 그게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조례 폐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소방에서 판단을 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업안전정책관입니다. 박중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박노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입니다. 이상찬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과 세출 예산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역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42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화재 등 우리 시 취약 분야의 지역안전 지수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관련 기업의 상용화를 지원하여 지역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조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구축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 주변 안전 위해 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전보안관 활동에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분야의 민간단체 지원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교육과 다양한 안전문화 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여 민간이 함께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군과 공사, 공단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재난관리 의무 이행 실태 등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찰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 시민재해 관리 대상 시설물 310군데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민간 합동안전점검, 시설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인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위험성 평가 및 종사자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시발주 공사의 현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확대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ISO 인증 지원 사업과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의 산업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비상대비 통합방위 및 민방위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비군사 분야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을 작성하고 8월에는 위기관리 능력 함량과 전시 업무 수행 절차 숙달을 위해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와 예비군 육성 지원, 민방위 대응 교육과 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 장비 등의 확보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실제 상황에 부합한 민방위 훈련을 연 4회에 정례화하여 골든타임 내 대피와 응급조치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 인명피해 최소화 및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예방 사전 안전조치, 취약시설 정비, 침수 위험 지하차도 사전 통제, 도심 침수 대비 훈련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며 12페이지 폭염과 대설 한파에 대해서도 시기에 맞춘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도시 울산 위상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2023년 UN 재난보건력 중심도시 인정 이후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정책 포럼 개최, 정책연구 등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5월 중 UN 태풍위원회를 행안부와 공동 개최하고 재난안전 지진 포럼 등에도 참석하여 방재안전도시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제9호 역량 재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06억 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64억 원을 집행하고 제9호 기금 74억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구호 지원 등에 6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구 연암동에 위치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구군별 제9호 창고와 연계하여 재발생 시 재난 유형에 맞는 각종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풍수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재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풍수해 사업, 재위험 개선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3,015억 원을 투입해 태풍, 홍수 등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365일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소방본부, 경찰청, 해경, 구군 등과 긴밀히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재난문자, 재난방송, 민방위 경보 등 다양한 상황 전파 시스템 운영과 모의상황 훈련을 통해 상황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장에서 작동하는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책입니다. 29종의 다양한 사회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상황 판단과 수습을 위한 지휘대응체계를 강화하겠으며 국가 산단 내 유해 화학물질 감지를 위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과 재난대응 안전항구훈련을 비롯하여 관계자 교육을 통해 재난발생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위험 및 핵심 시설 7개 분야 450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물 안전법에서 정한 2,734개소의 교량과 건축물,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가산단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산단 지하배관통합관리센터는 작년 10월에 착공에 들어가 올 10월 준공 예정이며 산단 내 소규모 영세사업장 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관리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방사능 방제 기반 구축과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시민대피 통합관리 시스템과 시민행동 알림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4년에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기관 상호 간 정보 공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사능 방제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반경 30km 내 주민 보호를 위해 갑상샘 방호약품 비축과 방사능 방제 요원의 방호 장비 구입 등 방제 물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시 유관기관과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방사능 방제 연합훈련을 준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민생 분야 수사 강화입니다. 28개 분야 273명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차 내 수사 실무 교육 등을 추진하고 민생 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감시단과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서는 출장조사와 야간조사 등을 병행하여 시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식품, 부동산, 대부업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활동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상관없이 그냥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만 질의 시간만 우리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이렇게 오늘 업무 보고 청취를 받고 처음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이렇게 응전해 오셔서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좀 안전촉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 같은데 울산 생활안전지수 등급이 지금 4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6개 분야가 있는데요. 네. 지역생활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을 해가지고 6개 분야가 됐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02년도 그 활동 기준을 해가 2003년도에 발표하는데 올해는 좀 늦게 발표해가지고 오늘 2월달에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았고요. 생활안전하고 자살 분야에 4등급 받았고, 그 다음에 감염증 분야에 2등급 받았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문도 안 들었는데 먼저 답변을 다 해주시네요. 일단 제가 이제 들고 6개 분야 등급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나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에 대해서 좀 이 평가는 저조하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에서 이 4등급을 받았다 그죠?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이 받았던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안전 분야는 특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구급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건수가 많이 되면 그게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심장 박동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카메라 설치 감지 카메라 그런 설치가 좀 많이 돼 있으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대수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좀 안전 신문고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좀 구급 건수를 좀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 맞춤형 자살 예방 교육과 우울증 자살 위험 스크린을 통한 노인 자살 위험 고위험군을 발굴 관리하고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취약 계층의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리 지원을 강하여 사망자 수가 감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또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울산 광역시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지자체하고도 잘 좀 의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원론적인 어떤 이런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생활 정치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일단 어떤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 결과는 광역시 특별시 전체 중에 그 점수로 환산했을 때 저희들이 2등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등급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 분야에서만 4등급 받은 게 있고 다른 시도는 4등급 받은 데도 많이 있고 1등급 받은 데 있는데 6개 분야 다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냈을 때는 전체 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지금 생활안전지수 등급이 지금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2등이란 말입니까? 생활안전지수 전체적으로 6개 분야 다 합해가지고는 제가 말은 6개 분야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자살 분야하고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더 노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좀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원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 안전실에 대한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관리, 안전 관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 안전실에서 다 맡아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좀 전에 아까 내용을 더 들어보니까 지금 방사능 그 방제 기반 구축의 대응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사회재난 산업과 안전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방사능 방제에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수도, 그죠? 원전의 수도라면 울산이 월성 원전이, 고리 원전이 뭐 이렇게 다 보면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에서도 다른 타도시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예산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실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방사능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어떤 사고 지점으로부터 시민 대피가 가장 우선시대가 이제 피해가 없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어떤 시민 대피 시스템 자체가 이제 한 6, 7년 전부터 해서 이제 시민 대피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시민 행동 관리 시스템이 이제 기구축되어 있고, 금년에도 어떤 기관 상호 간 이 기구축된 시민 대피 통합 관리 시스템하고 시민 행동 관리 시스템 이 자체를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관 상호 간 지방 정보 공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어떤 건가 하면은 현재 우리 시내에 구군하고 연결망을 해경이라든가 군인, 경찰 이 전체하고 또 상황실하고 현장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방사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원전 그 교부세입니까? 지역 자원시설. 그 현재 예산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국회에서 통과됐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시행.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울산시에서도 많은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뭐 좀 필요한 실용적인 어떤 예산이 좀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제 마음입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어떤 그런 데서 우리 방사능 방제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필요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재난 과장님께 또 질의 좀 드리고,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위기가 있어서 올 겨울에도 참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이 기후변화 위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마라든지 이런 대비라든지 우리가 매년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 또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 보고 정치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 이제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그러니까 자연재해,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들도 제대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근데 나 오늘 업무 보고 정치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여름철에 어떤 강우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과장님하고 제가 평소에 얘기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 겨울에 비가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예, 아직 뭐 이제 다 이제 기간이 지나가진 않아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안 뽑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비가 온 날수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예년보다가 올 겨울에 비가 이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또 여름에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그 예년 평균 한 700mm 정도 누적 강수량으로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mm 정도 왔습니다. 예년보다 한 30% 정도 비가 더 왔습니다. 다만 그 강도 면에서 강하게 온 것보다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꾸준히 와서 실제 피해는 이제 많이 안 났습니다만은, 그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울산 지역에도 지금 강수량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명 피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진영 위원님께서도 저번 행감 때 하천변의 차단 시설 관련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례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하천 차단 시설하고 하천 출입구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지금 1월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가 마치는 대로 그 현황을 가지고 구군에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지 그렇게 지금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오송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다행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 9개소에 대해서 차량 통제 시설이라든가 그 경고할 수 있는 문구를 보낼 수 있는 전광판 이런 시설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추가로 그 지하차도는 아니지만은 그 침수 우려 일반 차도인데 또 침수가 가능한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략적으로 한 6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량 통제 시설하고 지하차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 통제 시설뿐만 아니라 그 혹시나도 이 통제가 늦어서 또 안에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차도 내에 그 비상 대피로라든가 탈출로를 설치하는 것도 원래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해 어떤 도로 결병이라든지 어떤 강우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어떤 결과가 났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연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철 우리 실장님이죠. 승인 축하드립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장걸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8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현재 다들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안전 점검의 강화에 있어서 사실 그 대상을 보니까 위험 핵심 시설 7개 하고 450개소 이래서 추진 일정 조치 계획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4월에서 6월까지 평가는 7월 이거 450개소를 어떻게 다 이렇게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저희들이 어떤 치약 시설에 대해서 2월 해서 예. 점검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보면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 생활연가, 환경, 에너지, 교통 등 7개 분야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점검 대상을 선정해가 저희들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제출하면 그 450교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나 어떤 유관기관에서 각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면은 저희들 그 점검 결과를 갖고 부적합,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 점검이 4월에서 6월, 평가가 7, 8월, 그 보수 보강이 9월부터 하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박순철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공무원님들 올해 첫 업무 보고 하시는데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회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 꼼꼼히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울산에서 이 국가산업단지나 아니면 일반 산업단지나 다른
재해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특히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고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 과연 그 부분들은 누가 이렇게 챙겨서 해준가라는 부분들이 의문점이 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거에 지금 우리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도 22년도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 회사의 관계자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고 또 그런 폭발 사고로 인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피해본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나 해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회사에 찾아가서 피해 보상 요구를 한다든지 앞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이게 주민들도 우죽순 단체별로 이렇게 가서 다 단체별로 아니면 또 그 개개인별로 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게 또 가면서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지금 여기 계시니까 어떤 역할을 지금 시에서 하는지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 산업체에 있는 산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도 또 인사사고가 있고 해서 시의 역할은 뭐고 시의 의무는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막상 저런 사업장에 저런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산업안전 무슨 법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 활동을 충분히 하고 이런 의무가 부여돼 있고, 근데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저런 부분은 그냥 피해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저기 석화단지 사업장 내 폭발 사고 이런 건 그 피해가 또 주민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렇죠. 제가 이해하는 한 현재로서는 단일 사업장 내에 있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규제나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오면서 안전 요건을 강화하고 거기를 기업체들이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되고, 그거에 따른 지도 점검은 이제 또 우리 지자체가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지청에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서 이게 중대재해인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고용부하고 경찰이 이제 맡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후에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건 사후 후에 그렇죠. 피해 구제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잘 여기 일천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하면서 또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또 여쭤보냐면 제가 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건강검진도 해야 된다, 복지도 해야 된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고 많이 넣어놓고 했지만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업체에 뭔가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대표 달 만한 어떤 이런 분류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평소에도
이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시에서는 이제 부동의를 한다는 어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굉장히 좀 무거운데, 거기에서 고용을 해서 거기서 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울산 시민분들이고, 또 그 주변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울산 시민분들이면 선제적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었니라는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해결을 하는 데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방금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고용노동부나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시는 부분들 맞겠지만, 국가산업단지지만 그래도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에 있으면 그런 목소리들이 또 울산시에서 취합을 해서 또 정부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방사능 기반 구축에 대한 이 그 시민행동 알림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고, 저도 체험을 그때 해보면서 그 방사능 이동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는 부분들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보고 체험도 했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시스템화 시켜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울산 시민들과 그 각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을 하거나 알림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저희들 그게 이제 시민행동 알림 시스템이 작년 6월 말에 예.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시스템이 있다 하는 걸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많이 알리고 실제로 이게 시스템 자체가 어떤 유사시에 필요한 사항이라 갖고 홍보하는 양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많이 없다기보다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훈련 시에 이 행동 알림 시스템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이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민분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 있고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알려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런 만약에 없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울산시에서 보내주는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라는 걸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문자로 날라오는 걸 가지고 휴대폰으로 과연 처음 보는 걸 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 안 그래도 예산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홍보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방사능 예산이. 영상 홍보에 한 5천만 원 수익이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 3천만 원 해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재난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도 뭐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훈련에도 접목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 알림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셨으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훈련 때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의원입니다.
특사경 민생 분야에 보시면은 특별사법 경찰 운영 활성화 해놨잖아요. 활성화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28개 분야에 273명 이렇게 돼가 있는데 시군으로 이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273명이 구성원. 예, 우리 그 시에 이제 53명 구군에 219명 다 해서 273명이 예, 특사경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구군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각 뭐 실과 이런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구군에도 그 직무 분야별로 그 부서별로 해서 예를 들면은 뭐 구군에도 위생, 환경, 업 지도,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그 직무 분야가 있습니다. 직무 분야의 부서별로 특사경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체 교육은 이게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자체 2월,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은 올해 신규로 업무를 받은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좀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2월달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특사경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직원들도 업무 연차회라든지 또 수사 실무 기법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수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그러면 2월달에 한번 하고 9월달에 한번 하고. 예,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전 직원 특사경 지명된 직원들 거의 다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특히 이제 이 실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법무연수원이라든지 경찰 교육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일주일 정도 그 어떤 교육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실무 부분이 좀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219명 같으면은 2월에 한번 50명 받는 거예요? 아니면 50명씩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2월, 9월 두 번 나눠져 있는데 이게 219명인데 당해 연도에 발령받아 오신 분 계실 거잖아요. 예. 그분 상대로 보통 보면 이거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2월달에 50명, 각 50명, 9월달에 50명 이렇게 교육 받는 겁니까? 예, 요거는 이제 이건 하반기에 발령받아 오신 분이고 9월달은 이게 상반기에 발령받아 오신 분이고.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1년 이상, 많게는 3년 이상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개월 미만 정도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한 1년 이상 이렇게 된 분들은 이미 다 교육을 받은 상태고 또 업무가 숙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내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 민생 분야로 오면은 좀 생소하잖아요. 이게 식품, 의약품, 물론 이쪽에 전문가겠지만 이래 또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단속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규로 오신 분들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월달에 50명, 9월달에 50명 이래 받으면은 그 중에 못 받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2번 받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못 받은 분들이 제가 왜 이런 걸 못 하면은 전년도 말에 이래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물론 단속이나 법질 상립도 중요하지만은 이 단속된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단속됐으면 수긍을 해야 되는 건데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게 간에 가니까 좀 약간 눌리니까 의원들한테 찾아오는 게 많더라고. 그런데 이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이래 또 들어보면은 법도 저촉됐지만 약간 억울한 면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속하시는 분, 이게 활성화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 교육도 좀 맞춤형 교육도 해야 되겠고 이 9월 달에 만약에 50명 하는데 이게 상하반기에 이렇게 인사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맞춤형으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이 50명 하는 이 규정을 딱 두기보다는 신규
오신 분한테는 뭐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해는 50명 딱 잘라 놓으면은 어느 뭐 상하반기 나눠서 어느 해는 뭐 30명이 신기고 왔는데 50명 받으면 20명이 중복이 될 거고 70명이 오면은 20명은 교육 못 받고 현장에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딱 잘라 놓으면은. 그 신규로 실제로 그 업무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사를 저희도 이제 인사했는 걸 보면 뭐 그렇게 한 20명 내외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가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민생이잖아요. 민생인데 어쨌든 법률 상위 차원에서 단속을 했잖아요. 단속을 했으면 그 사람들 수긍을 해야 된다니까요. 많지 않습니다 하는 거면 많으면 어쩌할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 세워놔야 되는 거죠. 뭐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는 인사 건작하는 거지 많지 않다 적지 않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해야 되는 거지 딱 잘라서 50명 해놨다가 많지 않을 거라고 인사 발령을 예측했다가 통상적으로 또 뭐 지금 전년도에 그렇잖아요. 어느 기술직이 딱 행정직으로 옮기고 직렬도 막 바꾸고 가잖아요. 그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시장님 오서가 그렇게 예측했는데. 이건 그 여러분들 말씀이지만은 또 교육을 꼭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매뉴얼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전임자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잘 하고 있고요. 뭐 그 다소의 그 민원 제의가 있던 부분에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또 소통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하나 예를 들면은 오늘 언제 그저 TV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경찰이 도둑을 딱 잡는데 도둑을 잡는데 이게 40분 만에 검거했더라고요. 검거했는데 그 경찰이 금을 훔쳤는데 도둑이 금을 훔쳤는데 이 사람은 금을 훔치면은 시외버스를 탈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 거예요. 감으로 그냥 시외버스 터미널 딱 갔습니다. 사진은 핸드폰으로 띄워라 이래놓고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차단을 해서 그 범인을 검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도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예방도 해야 되고 뭐 단속도 해야 되고 법질서도 확립해야 되고 민원도 제기 안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려면은 사실 이게를 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뭐 50, 50 이렇게 찍어 하는 것보다가 이게 구군에 뭐 270 몇 명이 부서에 뭐 물론 통계를 냈겠죠. 이 냈는 것보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민생이잖아요. 민생. 실질적으로 민생인데 이게 이 억울한 분들이 없어야 되겠고 또 단속된 분들은 이 좀 수긍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업무를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김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추가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편하게 질의 쭉 하십시오. 예, 우리 그 민생사법경찰관장님 제가 그 앞에 할 때도 이제 요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수산물 우리 그 원산지 표시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이번 명절 전에 지금 단속 뭐 했는 건수라든지 또 식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산지 표시 분야는 우리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행하는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9개 보고서에서 있습니다만 9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뭐 거의 매일 우리 직원들이 자체 수사라든지 제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이제 설날 명절 맞이해서 뭐 한 6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수사를 했고 거기서 실제로 이제 식품 쪽에 24건, 우산지 36건 해서 총 조치를 한 10건 정도 이렇게 10건이라 하는 건 이제 범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1건 정도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렇게 이첩하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산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품목이고 하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 먹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과장님 이제 이 업무를 이제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분 파악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중앙에도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저도 그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먹거리 가지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장난치는 예. 이런 업체는 정말 단호하게 진짜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직원들한테 지시도 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기대하면서 드실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난 과장님 짧게 한 개만 좀. 제가 요번 겨울에 지역에 좀 다니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현장 민원을 받았는데 터널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노면이 조금 얼어서 얼은 경우가 요번에 좀 몇 번 건수가 생겼었거든요. 특히 이제 산악지대에 있는 쪽에는 더 하겠죠. 이제 상북이나 언양 쪽으로 이제 밀양 넘어가는 길이나 이런 쪽에. 그런 데에 있을 때 각 구청이나 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그분들이 그 칼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뿌리는 게 일정 부분 딱 하고 나면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현장에서 어떤 지시를 내는 분이나 컨트롤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요거밖에 뿌릴 수가 없다. 현장에는 경찰밖에 없기는 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비가 오더라도 기온이 한 2도, 3도 정도 되면은 노면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자체에 지시는 합니다. 말씀하시는 상북이나 언양 쪽, 그다음에 뭐 북구 같은 경우 마오나 리조트 특히 취약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항상 좀 새벽 시간대에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은 다 순찰을 한 번씩 돌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일부라도 적설이 되어 있으면은 제설을 하라고 하고 경찰하고 같이 이제 교통 통제를 병행해 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지역이 상당히 넓고 시간도 상당히 긴, 아예 눈이 와버리면 딱 시기가 특정돼 버리는데 비가 오면은 현장에서 상당히 유동성이 많은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당 구군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 부분은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면 노면이 얼게 되면 그 부분은 아마 거의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관계 공무원님들이 뭐 현장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그게 경찰분들이 그걸 또 현장에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경찰 말은 또 안 듣더라고요. 염화칼슘 뿌리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안 맞다. 그래 되면 공무원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경찰은 아무 권한도 없는 경찰만 나와가지고 뭐 교통 통제만 하고 있고 위험 부분은 요소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때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눈이 오는 예를 들어서 그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새벽 뭐 2시부터 뭐 한 아침 7시 사이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니까 구군에서는 그 2시에서 7시간 내내 제설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않고 그 아주 새벽 2시, 3시 이럴 때는 교통량이 극히 적고 하기 때문에 주로 타겟을 출퇴근 시간을 타겟으로 해서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한 4시경에 가서 순찰을 한번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되려면 뭐 새벽 2시든 3시든 밤 12시든 뭐 차가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제설제를 살포하고 그리고 제설제를 살포하고 나서 또 이어서 계속 결빙이 계속되면은 이게 좀 희석이 돼서 그 제설 효과가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지자체에서는 그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실시간으로 아주 촘촘하게 대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있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최적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간이 어느 시간대든 언제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이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0% 현행화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현장에서는 또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는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도 촉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회의가 뭐 만약에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조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 아마 연락이 가실 거예요. 아마 연락 가서 경찰 우리 자연재난과 그리고 각 구군의 관련 부서 뭐 소방서 이렇게 해서 또 거기를 받아서 수행하는 그 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업체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제가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예. 그때 돼서 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 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공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추가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간이 뭐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고 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가 뭐 궁금한 사항이 추가로 발생이 되면 뭐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뭐 따로 여쭤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시민안전실장님 또 새로 오셔서 뭐 잘 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시민안전실 자체가 또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임무가 막중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 기간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